1867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마리 스클로도프스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한번 읽으면 내용을 모두 기억할 정도로 천재적인 신동이었고, 아버지가 과학 선생님이었던 덕분에 어릴 때부터 과학을 놀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지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세의 어머니를 결핵으로 잃고 2년 뒤에는 큰 언니마저 장티푸스로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사였던 아버지마저 실직하며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죠. 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91년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며 꿈에 그리던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은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소르본 대학 자연과학부 1,800명 학생 중 여성은 단 23명에 불과했고, 돈이 부족해 매우 열악한 다락방에서 생활하며 빵과 차만 마시며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처럼 헌신적인 노력 끝에 그녀는 물리학 학사 자격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며 소르본 대학에서 여성이 이 기록을 세운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27세가 되던 해 마리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책보다 냉정한 현실 속 여성이라는 이유로 문은 닫혀 있죠. 당신을 마주한 순간 알았죠. 진실을 찾아 묻고 또 헤매는 영혼. 자성은 왜 금속을 끌어당기나 수십 번 실험해도 풀리지 않아. 전자기 이론 파라자성 상호작용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혼자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끝없는 방정식과 실패의 연속. 당신의 길에 빛이 되기를. 이 작은 노트는 저의 밤의 조각들.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우리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나무. 두려워 말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말이 나와 결혼해 주겠소.
1895년 7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웨딩드레스가 허리의식이라 여겨 흰색 대신 남색 드레스를 맞춰 입고 평생 과학에 헌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과학 덕후 커플의 신혼여행 역시 특별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씩 타고 숙소도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떠났지만 여행 내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오직 과학이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박사 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중 앙리 베크렐이 우라늄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광선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주목합니다. 베크렐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어. 어디 보자. 여기쯤 있었는데. 피에르, 이 논문 좀 다요. 우라늄이 사진 곰팡이 가방 안에서도 감광되었다고? 오, 그 기이한 광선 말이군. 태양광도 형광도 아니라고 했지. 그래, 맞아요. 태양 없이도 어떤 에너지가 건판을 감광시킨 거야. 하지만 피에르, 그게 꼭 우라늄만의 현상일까? 그럼 다른 원소에서도 그 광선이 나온다고? 가능해. 그건 원소 그 자체의 성질일 수 있어. 베크렐은 우라늄만 실험했지만 나는 다른 광물도 조사해보고 싶어. 그래? 너의 논문 주제가 벌써 정해졌군. 광선 이름은 정했나? 아직은. 하지만 그 광선의 정체를 밝혀지면 이름은 따라오겠지. 그럼 이제 슬슬 실험 준비를 해야겠네. 파라켈스파, 토라이트, 피치블렌드. 광물은 내가 얼마든지 구해올게. 피에르, 고마워. 그녀는 이 광선이 우라늄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물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마침내 이 특별한 광선에 방사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방사선을 내뿜는 성질을 방사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피치블렌드 속 숨겨진 빛 알 수 없는 그 힘을 찾아 무거운 턱을 불 위에 올리고 수톤의 광석을 속에 넣고 세막대로 돌리고 또 돌려 끈이고 또 끓여 밤을 지새워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 여정 광석 속에 숨겨진 빛의 조각 멈추지 않으리 이 길의 끝까지 수톤의 광석을 트에 넣고 세막대로 돌리고 또 돌려 끓이고 또 끓여 밤을 지새워 체중은 줄고 몸은 피로에 젖어도 희미한 빛이 눈앞에 비쳐 나가리라 운명의 빛으로 시간은 지나고 눈부신 순간이 마침내 찾아와 레디움 찬란한 빛이여 세상을 밝혀라 나의 조국이여 빛나라 그들은 자신의 조국 이름을 딴 폴로늄과 라틴어로 빛을 뜻하는 라듐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03년 마리 퀴리 부부는 앙리 베크렐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발표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리 퀴리는 36세의 나이에 역사상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1906년) 마리 퀴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닥칩니다. 남편 피에르 퀴리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마차에 치여 즉사한 것입니다. 깊은 충격과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어린 두 딸과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를 이어 소르본 대학 물리학 교수 자리를 맡게 되었고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방사능에 대한 선구적인 강의를 시작했고 순수한 라듐 추출 연구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고된 연구 끝에 1910년 마리 퀴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 금속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공로로 1911년 마리 퀴리는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녀는 두 개의 다른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라듐의 발견은 의학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 암치료, 방사선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라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비폭되어 끔찍한 고통을 겪거나 사망했습니다. 라듐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진 것은 1930년대가 되어서였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녀는 엑스레이 장비가 실린 구급차를 만들어 직접 전쟁터에 나섰고 사비를 털어 위틀 퀴리라고 불리는 X선 차량 부대를 이끌며 100만 명 이상의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방사능 물질을 연구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전신 쇠약, 귀의 이명, 백내장, 손가락 마비, 빈혈, 호흡기 질환 등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렸고 결국 1934년 66세의 나이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사랑이 편한 길만 걷기 원하는 우리 현대인에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